코스닥 지수가 1000을 넘겼다. 천수닥 시대를 견인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꼽히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유와 코로나19 암학회 등 이벤트를 점검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탑픽과 가격 전략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3개월 만에 다시 이 코스닥 1000포인트를 회복해냈고요. 20년 만에 또 천스닥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배터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3박자가 떨어졌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목마름이었었던 제약바이오주 상승에 또 점수를 줘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고 있는지 천스닥 배경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력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제약바이오가 슬금슬금 올라주면서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제약바이오 산업 업황에서의 가장 핫한 트렌드 흐름은 무엇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존의 치료제와 백신,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권에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후퇴하고 했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가장 또 중점을 둬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게 학회인 것 같아요. 학회나 아니면은 되게 글로벌 컨퍼런스라든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기 미국 암학회가 이제 당장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일서부터 오는 15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 제약바이오에 다시 눈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씩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외 업체들의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한 6개 정도 기업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화면이 준비된지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바이러스 백신, 소위 중국의 기업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 백신이었다라고 하면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개발하는 기업들은 없고요. 단백질 백신이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 백신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노바렉스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거기에 이제 국내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자체적으로 단백질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파이자와 그 모더나의 그런 mRNA 백신이 되겠죠. 이제 국내에서도 그 RNA 타입은 아니지만 DNA 타입의 제넥신과 국제백신연구소,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에 혈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이제 잔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라든가 중국 기업들이 개발하는 그런 백신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국내에서 임상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제약바이오 핫한 이벤트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암학회 이야기도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또는 이제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하반기 때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수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4개 기업들이 10조 한 2천억 정도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 때, 그 상반기 아니죠. 1사분기 때, 1분기 때 벌써 4조 3천억을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어갈 텐데요.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그 EMA 같은 글로벌 수준에서 인허가하는 그런 신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한 2년 동안 국산 신약이 없다가
작년에 올 초죠. 올해 벌써 3건이 이제 국산 신약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뭐 한미약품의 그러한 신약은 최초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서 이제 미국 FDA에 뭐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올 5월 달에 한국에 이제 그 공장을 실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사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그 코로나19가 조금 어느 정도 백신을 통해서 가능케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아무래도 지금 완벽한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개발하는 백신과 치료제 뭐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텐데 마침 저 유튜브 채팅방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코스닥이 1000스닥이 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야 된다. 정말 맞는 건지 그럼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떨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수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 넝쿨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IT가 가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여줘야 1000스탁을 안전하게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현재 지금 1000스탁을 이끄는 요소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1000스탁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더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박자가 많았지만 네. 그 안에서 큰 축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가야만 그렇습니다. 1000스탁이 가능했다라고 예.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로 좀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앞서 다뤘던 키트인데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 진단키트들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좀 다시 재시동을 걸까요? 근데 우리가 진단키트라는 것이 앞으로 코로나19가 백신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과연 쓰임새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로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500명에서 700명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단키트가 지금 특정 업체에서 소수가 독점했던 상태에서 지금 다수가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검사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진단키트는 계속해서 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10에서 20까지 늘어났을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만 20이 30이 돼주면 퍼센테이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20이 30이 될 확률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인구가 아무리 진단키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달한다라면 현재 주가 수준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대응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변이 키트가 필요해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점점 이 키트 시장의 기술력은 늘어나면서 추후에 생길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네. 그런 기술력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키트가 만약에 반짝 상승이라고 하면은 백신은 어때요? 근데 백신이라는 게 참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 백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2가지 백신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현재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같은 데서는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인도 백신, 중국 백신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접종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에서는 백신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자국산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국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한계가 아니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 입고로
대박이라는 신호보다는 백신이 나오면 이걸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안 되죠. 글로벌리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만 국내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 제품보다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되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우리가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냉정한 시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의 성공만 보는 게 아니라요. 백신은 네. 우리가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사제 혹은 뭐 CMO 관련주 네. 이런 쪽으로 파생해서 보면은 아직도 먹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움메디칼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움메디칼도 주사기를 만들고 뭐 직접적인 뭐 백신 주사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뭐 의료 기기들 우리가 쓰는 것들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가 이제 K 주사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글로벌 위상을 상당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무엇이 쓰임새가 있겠느냐? 우리가 진단 키트와 백신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쓰는 것들, 뭐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앞서 저희가 또 산업 이야기할 때 했던 미국 암학회인데요. 네. 실제로 최근 제약바이오 내에서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임상을 네. 진행 중인 기업들이 오히려 더 코로나19 관련주보다 부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팩트죠.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암학회에서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발표한다라는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암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전임상 단계라든지 임상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의 사용 용처가 명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로 선별해서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오늘 올라가는 게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께서 잘 정리하셨어요. 지금 현재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코로나보다는 암학회가 진정 갖고 있는 암과 관련된 새로운 후보 물질들을 개발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왜 암학회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방식들이 처음서부터 자기네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후보 물질을 개발한 단계에서 그 자금을 투여해서 이것을 인수해 간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임상 단계가 낮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여기서 소위 대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기술 수출 소식까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겠고요. 그거는 거의 뭐 개발된 거나 마찬가지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 바꿔 생각한다라면 글로벌 제약사에 내가 CEO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하지 그렇죠. 겉보기가 번지르한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 기자재 업체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움메디칼이 포문을 열었고요. 여기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인바디 같은 의료 기자재 업체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나눠드리면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진단키트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현재 지금 제약 업체라든지 뭐 유한 양행을 필두로 한 제약업체들도 오늘 좋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의료 기자재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신규로 편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들 너무 전임상서부터 기대가 큰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업체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천스타 그 뒤에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 특집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